자, 이제 질문을 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매체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뒤에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자분들의 질문이 준비가 되는 동안 먼저 PD님과 팬마스터분들의 간단한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 PD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저희 프로그램에 시작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번 새로운 프로를 준비할 때 똑같은 마음이지만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고 또 한편 또 그 기분 좋은 긴장감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처음 이제 이 프로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는 자리인데 많은 애정 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프로에 나오는 참가자들이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이 새로운 어떤 음악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미래를 쭉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 PD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기획 단계가 지금 1년 8개월이 넘어서 이게 드디어 방송을 다음 주로 앞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감이 잘 나지가 않고요. 이 우리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프로덕션 자체 시작한 것도 꽤 시간이 오래해서 지금 굉장히 마치 독감을 굉장히 오래 앓고 이제 그 독감이 막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앞으로도 일이 많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즘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트렌드나 어떤 음악을 듣는지를 조금이라도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리고 기자님들이 그런 걸 발견해 주시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일 것 같고요.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희열 씨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유희열입니다. 이렇게 또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은 음악에 정말 대단한 조예가 깊은 이런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참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보아 씨. 네, 저는 오랜만에 SBS에서 또 K-pop 스타 제작진 분들과 함께하게 된 보아입니다. 뭔가 또 K-pop 스타랑은 많이 다른 음악 방송이라 그런지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방송이 되면 기자님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씨.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더 팬의 팬 마스터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좀 특별하고요. 네, 다시 좀 음악을 진정성 있게 들어야 하고 또 무겁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김이나 씨. 네, 안녕하세요. 작사가 김이나입니다. 저는 되게 제 방송 경력에 비해서 너무 큰 자리에 앉아서 사실 부담이 좀 크긴 한데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긴장감 그리고 기분 좋게 가슴 졸이는 느낌은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뉴스원 윤효정입니다. 저 팬마스터 네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그 기자간담 했을 때 PD님들이 이제 각자 좀 섭외해 주신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팬마스터 분들께서 출연을 결정하신 이유와 좀 뭘 기대하면서 좀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PD님이 앞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망한 제작자여서 좀 모시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생각도 같이 좀 더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망하기도 했던.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데뷔를 해서 99년도가 가장 저희엔 좋았던 한 해고요. 그로부터 5년 만에 망했죠. 그러니까 빠르게 망한 건 맞습니다. 네. 그 뒤로 사실 음악과는
사실은 좀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팬 마스터가 돼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제안을 들었을 때 결국은 이제 뭐 심사라는 개념의 프로그램이 아닌 잘 될 것 정말 잘 될 것 같은가, 이 사람이 잘 될 이유를 갖고 있는 가수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많은 팬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렇다면 내가 아무래도 제작도 했었고 프로듀서도 했었고 음악도 만들어 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실패에서도 충분히 뭐 그런 게 저로서는 장점으로 지금은 잘 평가하는데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팬 정말 사랑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이어서 보아 씨. 네, 저는 뻔한 그런 오디션 프로가 아니라서 선택하는데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선택을 하게 됐고요. 뭔가 사심을 가득 담아 이 사람이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프로라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저도 누군가의 팬으로서 이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팬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고 있고, 정말 무대를 보다가 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방송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도 출연진 분들의 팬이 되어 주셔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희열 씨. 처음에 섭외를 받았을 때는 그 전에 인연이 있어서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함께 했었던 제작진도 계셨고, 여기 또 이제 김영욱 PD님도 알고는 있었지만 프로그램 기획 전부터 뭘 새로 하면 그냥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음악 프로그램일 줄은 몰라서, 그래서 그냥 농담처럼 잠깐 이제 박성원 PD가 K-pop 스타 끝나고 1년 정도 영국에 연수를 다녀오셨었는데 갔다 오면 뭘 같이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쫄쫄이를 입을 거다 저보고, 그런 아마 코미디 프로가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들었을 때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이게 어떻게 음악을 들려줄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뮤지션들을 새롭게 세상에 소개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많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또 그것을 선한 방식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제작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섭외에 그 요청이 왔을 때 전혀 망설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 있고 아주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이나 씨. 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떤 친구가 완벽한데 인기는 다른 친구가 있고 그럴 때가 자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업계 사람들 그게 항상 어떤 미스테리한 사각지대였어요. 근데 아마 이 프로그램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호감의 기원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앉아서 어떤 그분들의 실력을 가지고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끌린다 아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많은 연예인분들 중에서 어떤 막 절대적인 어떤 실력보다는 정말 마음이 끌리고 이 사람을 자꾸만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스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를 만드는 건 대중이고 연습생을 알아보는 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과 대중들이 어떤 분들을 이제 스타로 점 찍으실까라는 거를 오히려 제가 이렇게 좀 그거를 구경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냉정하고 무서운 느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그런데 조금 쫄깃쫄깃하기도 한
그런 게 재미있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이나 씨의 대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기자님. 네. 네, 동아닷컴 정유한 기자입니다. 이걸 받아서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분 팬마스터 네 분께 질문 드릴게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를 해본 경험, 이런 어떤 누군가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던 분들인데 지금 이번에는 그런 평가하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의 경험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이 좀 부담감이나 아니면 좀 더 또 평가에 대한 좀 욕구라든지 아니면 좀 아쉬운 점, 그러니까 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에서 평가가 튀어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했을 때 이 팬마스터의 차이, 그 전에 경험했던 것과의 차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아 씨께는 추가로 팬이 내 사랑을 또 받는 아티스트이기도 하잖아요. 이 무대를 보고 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의 아티스트로서 느끼는 점, 배우는 점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었어요. 바로 기자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던 롤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그 얘기를 제작진들이랑도 제일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근데 먼저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 할까가 굉장히 고민이 됐었고요. 근데 제가 녹화를 하다 보니 이 프로그램은 음악 예능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창 경연 프로그램도 있고요. 정말 새롭게 뭐 신인 발굴을 하는 오디션, K-팝 스타가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아니면 뭐 제가 뭐 진행하고 있는 스케치북처럼 그냥 음악 프로그램, 그것도 음악 예능의 일종인데 처음 만들어진 형태의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팬덤 서바이벌이 아마 제일 적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이냐 심사를 해야 하는 거냐라는 좀 처음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보던 처음 보는 형태의 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팬마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있는 네 사람이 다 이제 음악을 일단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할 때 어떤 기능적인 면, 뭐 실력, 뭐 테크닉, 음정, 고음 그런 걸 떠나서 어떠한 가수나 스타에게 갖는 호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게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컸던 질문은 저희한테 지금 저기 무대에 서 있는 저 참가자의 팬이 되고 싶냐라는 질문이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정이 조금 흔들려도 혹은 제가 K-팝 스타에서 심사했었을 땐 다 좋은데 음색이 좀 약한데 아니면 고음이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저 사람은 정말 내가 팬마스터가 돼서라도 저 사람이 스타가 되는 모습을 꼭 지켜보고 싶다. 이런 감정이 드냐 안 드냐의 싸움으로 저희들이 그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참가자들을 좀 지켜보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참 제작진들도 굉장히 고민 많았을 텐데 음악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대한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인디 뮤지션들을 그게 400회 특집이었던 것 같은데 인디 뮤지션들만 쫙 모셔서 이분들을 소개했던 그 회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많은 걸 느꼈었는데 그때도 이분들을 어떻게 소개하면 많은 분들께 더 빨리 혹은 더 집중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모여 있는 방청객들에게 투표를 하게 하는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다른 회차에서 인디 뮤지션들을 소개할 때는 아쉽게도 때로는 반응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 회차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화제가 또 일으켜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제작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새로 나오는 뮤지션들의 매력을 대중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 그 진심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이제 어떤 촉매제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서 혹은 뭐 여기 어떻게 지켜봤는지는 보아 씨가
훨씬 더 얘기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도 심사위원은 아닌 것 같아요. 심사를 하진 않거든요, 저희가. 심사를 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그런 팬심에서 우러나오는 심사 아닌 심사를 할 때는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무대에 서면서 저희 팬분들이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 혹은 오늘 무대는 뭐가 좋았어. 이런 얘기를 코멘트를 주실 때도 있잖아요. 커뮤니티에 그런 글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우리 가수, 우리 오빠 오늘 옷이 좀 이상해요.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오늘 헤메스 완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팬심에 의한 심사평 같은 부분이 살짝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오빠 혹은 우리 언니가 좀 더 나은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를 할 때는 가끔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그 무대가 그냥 끌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못해도 완벽한 가창 실력은 아니었지만 끌릴 때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완벽한 가창 실력 갖고 계시는데도 안 끌릴 때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사심을 가득 담아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는 저 무대가 너무 좋아서 팬이 됐는데 이 또 다른 팬마스터 분들은 팬이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다음에 분명히 팬이 되실 거다라는 확신 그리고 누군가의 1호 팬이 된다는 게 가장 이 방송의 큰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심사를 안 해서 너무 좋아요. 네. 이게 4명의 팬마스터 취향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 무대를 볼 때마다 아마 여기 4분의 지금 플레이리스트를 아마 다 지금 꺼내서 보면 다 다를 거예요. 그런 취향이 딱 드러나는 이 팬덤 서바이벌 음악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뜻하지 않게 심사 같은 걸 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이렇게 옆에 계신 팬마스터 분들께 물어봐요. 제가 정말 되게 못된 팬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팬인데 음악을 좀 알다 보니까 되게 간섭하는 팬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제 뭐 날개른 천사 무대에서 열 몇 번 노래하고 집에 갈 때는 이 밤의 끝을 잡고를 들으면서 집에 갔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무대 위에서 하는 음악은 있지만 내가 또 팬으로서 되게 좋아했던 음악은 또 달랐기 때문에 지금은 기준이 이거를 해야지 성공한다의 기준이 아니고 난 이 음악이 너무 좋다. 그냥 그 기준으로 음악을 듣고 그 사람을 응원하게 되니까 정말 이게 물론 오디션 프로도 아니고 뭐 아니지만 심사하는 프로가 아니지만 이 안에서 우리의 이 이야기는 그를 분명히 스타로 만들고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편하게 듣고 있어요. 그 음악과 모든 면을 한마디로 팬으로서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뭐 어떤 제스처까지 말투까지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정말 좀 약간 정말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음악 예능인 것 같습니다. 네, 김이나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뭐 오디션 심사를 해본 적은 없어서 뭐 학교 이런 입시 심사는 해봤지만 TV 프로그램에서 심지어는 제가 잘 즐겨서 시청을 못하는 과몰입하는 성격이라 좀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해서 막 오열하고 이럴 때가 많아가지고 잘 보지도 못했었는데 이거는 그래서 뭐 심사할 때랑 다르다 하긴 저는 이제 이게 첫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너무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었던 거 그냥 몸에 힘을 쭉 빼고 보다 보면은 얘가 이 사람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보고 그냥 보는 무대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안무가 어떻나 가사가 발음이 어떻지를 그런데 곤두세우고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모니터하는 눈으로 보면은 사실 호감도는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힘을 딱 빼고 보면은 어떤 순간 작은 순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찰나에서 탁 반하는 느낌이 드는 거를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생각해보면 팬심이라는 게 이 사람이 너무 완벽해서 내가 이 사람 팬인 게 아니라 내 히스토리랑 그 사람 히스토리가 딱 만나서 막 그 사람 음악을 들을 때 내 기분
그게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탁 이쪽을 보면서 지었던 표정일 수도 있고 또는 무대는 별로였는데 무대가 다 끝나고 관객석을 보면서 멋쩍은 막 이렇게 웃는 그 모습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너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런 순간에 나는 팬이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그래서 아까 그 호감의 근원을 찾아서 갔다고 한 게 내가 이럴 때 반하는구나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지금 팬인 사람은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쩌면 내가 이 사람을 처음 왜 좋아했었지? 그거를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하 씨가 잠깐 몸에 힘을 쫙 빼고 무대를 봤던데 저는 몸에 힘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너무 좋아하다가 보면 제가 조금 호감도를 덜 표현하면 제가 좋아했던 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왜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올라가서 다음 라운드에서도 보고 싶은데 떨어져 보니까 그래서 서바이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디션 형태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말 팬카페에서 막 더 글 많이 올리게 하는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너무 기묘하게 이거를 짜놔가지고요. 어떻게 좀 이렇게 몸에 막 힘이 들어가면서 노래 들을 땐 또 마냥 좋다가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는 노래를 잘하는 친구 한 명이 나왔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 팬마스터 4명을 포함해서 300명 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랬더니 이미 몇 년을 활동하고 있는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10명이 채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지게 하고 또 이 사람의 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 얘기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장혜진 선배님이 추천하셨는데 이분 노래하는 거 한번 보시면 진짜 예.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저희는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감이란 뭘까? 팬이 되는 거는 뭐가 필요한 걸까? 계속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앞쪽에 계신 기자님. 네, 저 스포츠 동화 백솔미 기자입니다. 네 분의 팬 마스터분께 여쭤볼 건데요. 심사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의견을 사심을 담은 의견을 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간의 평가 아닌 평가가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마냥 좋다고만 표현하시기에는 조금 밸런스를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어느 부분이 좋은지 조금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걸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조금 심사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조율을 조금 어떻게 하실 건지가 조금 궁금하고 좀 앞선 질문하고 반복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팬 마스터분들은 노래 이외에 예비 스타들의 매력을 발굴할 때 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지금까지 녹화하시면서 좀 느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팬 마스터로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 좋다라는 거를 말로 한 번 더 풀어줄 사람? 그러니까 브릿지 같은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농담 삼아 우리는 영업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 사람이 좋은데 그거를 말로 이만큼 이 사람이 잘하고 대단하고 이런 매력이 있어요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는데 이런 이유였구나. 혹은 저희들하고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심사평이라고 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말이 100% 맞다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희도 각자 의견이 다 좀 다를 때도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끌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네, 정확합니다. 사실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저 친구 되게 별론데라는 마음을 속으로 갖고 있는데 보아 씨가 저를 잡고 흔들면서 너무 좋지 않아요 오빠 할 때 이때 정말 너무 난감한 거죠. 저는
속으로 그냥 저 친구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아 씨는 막 나를 자꾸 너무 좋지 않냐고 막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빠 그래서 팬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물론 팬이 안 됐지만 이게 심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비슷하게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좋고 나쁨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개인 취향 방송인 것 같아요. 네. 네, 김이나 씨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뭐 이제 심사평이라기보다는 감상평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또 뭐 그게 이게 심사평처럼 들릴까봐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가끔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제작진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게 내보내 주시겠지 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보아 씨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멋있는데 이게 왜 멋있는 거냐면 하면서 그거를 확대를 해서 이만큼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 부분이 바로 매력이라고 막 알려주고 저희가 4명이 각자 다 반하는 포인트들이 다른데 다 이렇게 일리 있는 포인트들을 반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영업을 해드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부연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 네 분을 모실 때 제일 큰 원칙은 이분들이 전문가이면서 팬일 수 있는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험해봤던 뭐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덕목들을 다 느꼈기 때문에 오시게 됐고 뭐 전문 심사평이 아니면 여기서 감상만 얘기하다가 돌아가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본인의 그 팬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심사평을 할 때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다른 결의 얘기라서 저희는 굉장히 또 녹화를 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또 의미 있게 듣고 있고 또 유희열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분의 의견과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뭐 비전문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 더 대중인 분들의 의견 또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냥 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또 의미 부여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모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심사위원회 자격이 아니지만 또 다른 어떤 결로 또 이분들이 지금까지 음악을 해오셨고 그러면서 또 그 지금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속을 가장 예민하게 가다듬고 있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듣게 되실 것들을 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는 어떤 홍보를 담당하는 마케팅 팀 같고 이 프로를 봐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심사위원이 되는 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아까 박성원 PD가 얘기해줬던 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게 단어가 없어서 심사평처럼 되죠.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설명을 하려면 음악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거를 심사라는 건 누군가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래서 좋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회사에서 음반을 낼 때 모니터회라는 걸 해요. 어떤 그 팬분들을 모셔놓고 한 100분 정도 모셔놓고 어떤 곡이 제일 좋나요? 타이틀곡을 이렇게 골라주세요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이 곡이야 라고 탁 내거든요. 모니터를 했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녹화할 때도 바로 그거를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어가지고 야, 생각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취향이라는 건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구나. 이거는 음악적인 완성도 뭐 여러 가지뿐만 아니고 다 떠나서 이걸 도대체 뭘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게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김영욱 PD님도 네, 그 기획 단계에서 제일 먼저 키워드가 됐었던 거는 저스틴 비버였어요. 저스틴 비버가 삽시간에 월드스타가 된 백그라운드에는 어셔가 있잖아요. 그래서 1라운드를 보시면은 15명의 우리 이 루키들을 소개하는 15명의 어셔가 있는 거고요.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추천한 어떤 이 호감도 이미 나 혼자 팬이 되어 있는 그 마음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서 그거를 더 쉽게 시청자들한테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매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통역을 더 명확하게 해주시는 또 다른 또 4명의 어시어가 무대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도 다 한 표시밖에 없어요.
제가 현장에 다 통틀어서 유권표를 계산하면 300표인데 이분들도 그냥 한 표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상징도 그래서 드린 부분이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쉬울 것 같고 실제로 음악을 듣는 패턴을 요즘에 보면 저는 유열 씨가 포털 사이트에서 여행 가서 들을 때 좋은 음악 리스트 같은 걸 한번 올리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제가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라는 그 그룹의 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음악을 듣는 이 큐레이팅의 방법이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이나 셀러브리티의 그 프로모션을 통해서 내가 그 음악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겨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지금 너무 입체적으로 네 분이 다 다르게 잘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뒤쪽에 계신 기자님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고요. 전 제작진 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저희 흔히 생각하게 되는 게 왠지 생방송 가게 되면 시청자 투표할 것 같고 1등이 되면 무슨 혜택이 주어질 것 같고 약간 이런 편견 아닌 그런 게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5명 중에 뭐 1등이 되면 어떤 혜택이 좀 주어지는지 궁금하고 그 두 번째로는 그 팬 마스터분들의 취향이 다 갈린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갈렸는지도 시청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땠는지 조금 미리 예고해 주세요. 네,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15명의 아까 말씀드린 추천하신 셀러브리티 분들이 추천하신 15명이 녹화 4라운드를 거쳐서 5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5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순간부터 저희는 이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최종의 한 명을 우승자를 당연히 이제 가려내는 과정이 보이는데 일단 프로그램 내에서 생방송에 진출하게 되는 그 탑 5는 이미 팬들의 사랑을 많이 확보한 우승자라고 저희는 상정을 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생방 과정에서도 그렇게 그들을 담아서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실력이 뛰어난 1등을 뽑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매력 발산을 통해서 많은 팬들을 확보한 사람들에 대한 페스티벌이 돼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생방송 가서도 그 5명에 대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들을 많이 준비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 한 명한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한 부분들의 뭐 리워드인 부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그거보다 그려내고 싶은 거는 어떤 팬클럽이 1등을 했는지에 대한 표현이 되면서 끝나는 시즌이면 한 시즌을 그래도 처음에 의도했었던 거를 이뤄냈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야 뭐 투표라는 진행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새롭게 준비하는 다른 형식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팬클럽이랑 그 팬클럽의 주인이 되는 그 스타가 그냥 한 팀이 돼서 같이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좀 같이 한 팀으로 으쌰으쌰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담는 게 목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취향 얘기 잠깐 물어보셨었는데 취향 얘기 전에 저 되게 웃겼던 경험이 추천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15분. 제가 이제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 녹화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녹화 끝나고 개인적으로 연락들이 왔었어요. 추천하셨던 분들이 자기가 추천한 가수가 떨어진 분들이거나 된 분들이 연락이 와서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경험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게 경력 오래된 그 뮤지션들이 아니 음악 프로그램에 나왔어도 한 뭐 1000번은 나왔을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걸 처음 봤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기분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왜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로 전람회 CD예요 라고 이렇게 만약에 김동률이라고 요즘 아주 목소리 두꺼운 친구 요즘 좋은 친구 있어라고 앨범을 줬는데 만약에 이분이 저는 룰라파인데요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었나 봐요. 이렇게 누군가를 막 추천하고 했을 때 정말 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음악을 누군가한테 소개를 한다라는 일들이 일단 그런 게 엿보였던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자꾸 가는 분들은 역시나 곡을 만들고 그거를 표현하는 분들에게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요. 유열 선배님이 정말 좋아하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음악을 뭐 물론 만들고 이런 것도 되게 잘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을 데리고 온 셀럽에게 계약 관계도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정말 진지하게 뭐 정말 뭐 저희도 봤을 때 너무 잘한다 느꼈는데 사심을 갖고 다가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옆에서. 네, 그분이 누군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월드의 전경호 기자입니다. 여기 PD님들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계속 이제 이건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계속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그 우승자라는 게 마지막에 결정이 되고 기존에 있던 이렇게 유명한 스타가 아닌 여기 이 보도자료에도 있듯이 예비 스타를 발굴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시청자들이 이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거를 하나 알고 싶고요. 질문 또 하나는 그 기존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이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누군가 이제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희극과 비극이 교차가 되고 대결이 펼쳐지고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팬심이란 게 있으면 안티팬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같이 믹스가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오디션이냐 아니냐는 사실 뭐 프로그램의 장르를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니 뭐 대결도 하고 서바이벌이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한다고 하면 오디션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굳이 이건 오디션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녹화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이유는 어떤 새로운 뭐 스타를 발굴한다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요즘 퀸이 나오는 영화 얘기를 좀 하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막 그 음악이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이게 막 다시 인생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10대들도 있고 처음으로 인생 속으로 들어오는 그 음악이 들어오게 되는 10대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 또 옛날에 어느 세대 시절이 또 떠오르면서 그 노래가 다시 한번 플레이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15명의 음악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그 음악들이 사람들 인생에 들어가게 되고 또 다시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런 기온들이 분명히 녹화장에서도 또 TV 브라운관을 통해서도 느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살벌한 어떤 뭐 합격과 탈락의 현장이 있다기보다 기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합격과 탈락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새로운 음악들이 소개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고 하는 계기들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더 중점을 뒀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떤 셀럽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극히 개인 취향의 어떤 곡들 15곡을 만나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K-POP 스타를 6년 동안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오디션을 하고 전 세계 예선을 거쳐가지고 올렸던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예선을 거친 분들이거든요. 실제로 그 소개해 주신 분들한테는 인생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이 음악이 가슴 떨리게 소개할 정도로 나를 바꿔놓은 음악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분 안에서 엄청난 예선을 끼친 거고 또 그렇게 소개해 주신 분들이 저희들 제작진한테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음악을 직접 저희가 접해보고 나서 저희끼리의 또 엄청난 예선을 거쳐서 이 15분이 선정이 된 거라서 사실은 이렇게 충실하게 훌륭한 무대 15개가 준비될 수가 있다는 게 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음악들, 놓칠 뻔했던 음악들,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음악들을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의 음악들과 새로운 음악인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오디션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음악을 소개하는 음악 예능이면서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하나의 장이 될 거라고 자꾸 강조하는 부분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7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알려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올라온 음악인과 데뷔한 지 7년이 됐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가 다시 한번 나를 알리기 위해서 이 무대에 올라오는 모습이 조금은 다른 감정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 어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과 그 사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음악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 막 누굴 뽑고 누구를 떨어뜨리고 뽑혔을 때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에 되게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오늘 술 한잔 마시고 싶다, 저 사람하고 정말 음악적인 얘기를 오래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떨어졌니 붙었니라는 개념보다 저 친구 뭐 하여간 좀 다른 감정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이데일리 기자님이 질문을 해주신 사항이었는데요. 팬마스터 네 분의 취향이 어떻게 갈리는지 이제 PD님 두 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대답이 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뭐 취향을 제가 딱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를테면 일단 한 분 한 분 말씀드리 유희열 씨 같은 경우에 제가 케밥 하면서 느꼈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 작곡가, 굉장히 잘 나가는 작곡가가 아니라 제가 늘 놀라는 분은 항상 요즘 젊은 층이 문화를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촉이 굉장히 심하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연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또 저희는 굉장히 새로운 걸 알게 돼서 이런 새로운 얘기를 중년한테 들을 줄 몰랐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너무 젊은 층의 얘기들에 대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요즘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어서 항상 그런 것들이 이 프로에서도 이 취향으로 발현될 때 단순히 그냥 하나의 취향이 아니라 대중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까지 항상 포함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좀 유희열 씨의 스타일인 것 같고요. 김이나 씨 네네.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김이나 씨 같은 경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명망 있는 작사가시다 보니까 가사를 중점적으로 들으신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크러쉬라든가 요즘에 그 음악을 다시 써서 이 새로이 올라오고 있는 이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가사가 중요해진 장르가 대중들에게 어필이 되기 시작한 거를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사를 좀 그런 입장에서 좀 바라봐 주시는 작사가로서의 진심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 김희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타성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범인이 범접할 수 없는 쟤는 연예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그 찰나 같은 것들을 보는 부분은 굉장히 그냥 어떤 여고생의 그냥 팬심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가 오히려 굉장히 재미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상민 씨는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 보기에는 이 네 분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시선에서 가장 정확한 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직접 만들고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작 과정에서 가사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작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아무래도 대중의 입장에서 돌려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볼지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하시다 보니까 피디의 눈에는 가장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제 보아 씨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도 무대에 서고 있는 사람이고 또 회사에서도 이 가수를 준비한 무수히 많은 후배들을 또 잘 되고 안 되는 결과까지 다 눈으로 보면서 다 겪어냈던 분인데, 케이팝 스타 하면서 느꼈던 보아는 생각보다 굉장히 그 솔직한 팬심의 소유자, 그 취향을 아주 뭐랄까 몸으로부터 그냥 새어 나와 버리는 그래서 그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무대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취향화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저절로 나와서
그게 굉장히 저도 항상 보아 표정을 먼저 쳐다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만 해도 오셔가지고 저희가 녹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직 결과 모르시는 분들 참가자들의 결과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바로 어떻게 됐냐고, 지금 내가 팬심인 누구가 있는데 어떻게 됐냐고 막 그런 것들을, 이거 뭐 방송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몸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새어나오는 그런 어떤 솔직한 그런 모습들. 예, 그게 근데 전문가가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제가 녹화할 때 보아 씨한테, 보아 씨는 되게 싫어했는데 바로 제 옆에 앉거든요. 참가자들이 무대할 때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바꿔달라 그랬어요, 자리 좀. K-팝에서 박진영 씨가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아 씨가, 그래서 이번 더 팬의 주연 배우는 보아구나. 보아 씨의 그 소리에, 그 어떤 리액션에 정말 분위기가 확 다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래 다행히 박지영 씨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가지고 영향을 좀 덜 받았는데 자리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저 이상민 씨는 약간 양현석 씨 같은 느낌이 살짝 예리해요. 예, 예리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약간 자기의 어떤 그 취향이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슬픈 게 좋아요. 네, 아직까지는 정말 아직 자꾸 슬픈 사람이 좋고. 이거 약간 이상민의 재발견인 게, 이거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욱욱하면서 참고 있어요, 많이. 제작 이런 걸 나와 저희가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김이나 씨는 전 완전히 김이나 씨에게 놀라고 있는데, 야, 괜히 이 필드에서 정말 뒤에서 만드는 제작진으로서 정말 최고거든요. A&R 일도 하셨었고 작사가도 하시고 지금 또 새로운 신인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일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가 그 취향에 대한 만약 이야기라고 하면, 저희 출연자 중에서 음악 커리어가 좀 있어서 음악을 정말 많이 찾아서 듣고 이랬으면은 아는 사람이 나올 때도 있어요, 무대 위에서. 근데 그 순간에 다 다르세요. 이분이 아시는 분은 이분은 난 처음 보는데, 근데 저 사람을 왜 몰라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처음 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미 거기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네이밍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그 안에도 취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안티팬 얘기를 잠깐 해주셨었는데, 만약의 경우 탑5까지 가가지고 그때 안티팬들이 서로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그것도 문화거든요, 사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네, 추가 질문 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출연진 네 분의 끝인사를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민 씨부터 대답해 주시죠. 네, 11월 첫 방송 저도 기대가 되고요. 어떻게 또 현장에서 봤었던, 제가 좋아했던, 제가 팬이 된 우리 가수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비춰질지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고민되고, 그리고 빨리 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취향, 사실은 어떤 또 시청자분들의 어떤 취향도 좀 많이 궁금하고, 이게 하나의 저한테는 교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의 어떤 그 성격과 음악 스타일과 뭐 여러 가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너무나 기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보아 씨. 네, 굉장히 재밌고 뭔가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를 엿볼 수 있는 기회, 혹은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감동받을 때도 있고, 그냥 정말 순수한 팬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무대 경력이 있던, 곡을 썼던, 뭐 프로듀싱을 해봤던 그런 것과 다 상관없이 누군가의 팬이 된다는 게 가장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많은 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의 팬이 꼭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참 방송이 궁금합니다. 그만큼 즐겁게 촬영했기 때문에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희열 씨.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시청자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누군가에게 음악을 추천한다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음악을 혹은 그 뮤지션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아마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사춘기 시절 때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음악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그랬던 기억나요. 야, 레드 제플린이 최고지 그랬더니 저쪽에선 디퍼플이야. 그러면서 서로 나중에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기타 누가 더 잘 치네 그러면서. 근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다가 나중에 가서 이 가수가 더 좋아, 우리 가수가 더 좋아. 그리고 그게 뭐 서로가 그렇게 얘기를 좀 즐겁게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그냥 일상이 다 팍팍한데 예, 되게 즐거운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분들 일상에 자기의 어떤 나의 최애 가수 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그 훨씬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좀 많이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팬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더 큐레이터 역할처럼 더 적극적으로 아까 영업사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오고 싶어요. 예. 팬분들을 더 확보하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이나 씨. 네, 저는 예전에 책에도 쓴 적이 있는데 팬심이라는 마음이 가장 신비로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누가 좋을 수도 당연히 있고 누군가의 음악에 반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근데 이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신 그 셀럽분들, 자기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그분들한테 어떤 스토리들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어떤 순간에 이 사람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힐링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뭔가 그냥 나는 이 사람의 음악을 들었을 뿐인데도 이 사람한테 뭔가 빚을 진 느낌을 들기 시작하면서 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모든 분들은 사실 뭐 실력이 뭐 어마어마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도 누군가에게는 이미 그런 울림을 줬었던 아티스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무대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TV에 나와서 나는 이 사람을 추천해라고 할 만큼의 모멘트를 가졌던 아티스트들이라 그런지 확실히 한 명 한 명이 어떤 이상한 다른 종류의 파동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맞는 파동이 몇 명 발견되시리라 믿습니다. 예. 네, 그럼 이상으로 더 팬의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24일 토요일 저녁 6시 25분에 방송되는 더 팬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좋은 기사도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도 더 팬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